더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두 장 앞으로 와서요. 그러니까 435쪽이요. 그러니까 435쪽에 아래,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두 번째 덩어리 반괄호 2번 민영주택이 있죠. 반괄호 1번 국민주택이 동그라미 1번 공적주체가 지은 85 이하, 동그라미 2번 공적자금 들어간 85 이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반괄호 2번 그러니까 민영주택에다가 그러니까 공적주체가 120제곱미터를 지었다고 치죠. 그러면 얘는 무슨 주택이에요? 국민주택이에요? 민영주택이에요? 민영주택이죠. 예, 그러니까 국민주택은 85 이하니까요. 시골에서는 100 이하고요. 그러니까 얘는 민영주택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좀 하느라고 바쁜데 이런 것을 지을 리는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법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지었냐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그 다음 두 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439쪽에 그러니까 이제 책 439쪽이고요. 그러니까 양괄호 10번 그러니까 공공택지와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반괄호 1번 그러니까 공공택지란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표시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표시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반괄호 1번 그 공공택지 옆에다가 9가지 신도시 쓰시고요. 박스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가 있죠. 그러니까 한 번도 읽지도 마시고요. 그러니까 뭐 그 나머지들은 읽지 마시고 그다음에 신도시 건설 무슨 방식으로 된 거냐면 그러니까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표현에 그러니까 수용 방식의 신도시 건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을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도시들이요. 그러니까 공공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단독주택 짓는 게 초점이 아닌 거잖아요. 뭐 외곽 자리에 단독주택 필지 몇 개 나오는 게 그건 거리가 아닌 거고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땅들을 얘기하는 거죠. 공공사업으로 만들어진 공동주택 건설되는 용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예만 보시죠. 박스에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근데 꺽쇠 공공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 표시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 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 표시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박스에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옆자리에다가 그러니까 환지 X 먼저 그 지난 순환 안 들으신 분들은 3, 4, 5 순환 또 들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나오더라도 그냥 메모하시고 그러니까 좀 참고 다음 순환 들으시면 아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지로 만들어진 땅은 공공택지가 아니라고요. 환권으로 만들어진 땅도 공공택지가 아닙니다. 환지는 옛날 땅주인에게 새 땅 주는 거죠. 새 땅을 누가 가져가요? 환지가 옛날 땅주인에게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더 뭐 쓰면은 그러니까 뭐 그냥 쓰셨고요. 그러니까 환지가 토지 대신에 토지를 주는 거고 환권이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공공택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를 주는 겁니다. 새 토지를 누가 가져간다고요? 종전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거죠.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팔 땅 없다. 아파트 건설 회사에게 팔 땅이 없습니다. 환권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 건축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새 토지 누가 가져가고요?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팔 땅 없죠. 그래서 이런 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결국 환지와 환권은 공공택지가 아니다. 뭐 이것만 결론입니다. 자, 그래요. 반괄 2번 주택단지가 있죠. 우리가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단지란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계획 표시요. 사업계획 또는 대주조성 사업계획 표시요. 사업계획의 승인 표시요.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표시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사선, 기울어진 선, 사선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는 이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아연다가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법 규정으로는 30채 이상이면 단지가 되는 거라고요. 첫째 줄에 사업계획 승인이
몇 채 이상이었어요? 30채 이상이었죠. 그러면 그 취지가 뭐였냐면 한 곳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것저것 갖춰야 된다. 두 번째로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 근데 여기에 초점은 한 곳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집만 달랑 지어놓고 거기서 알아서 살아. 살 수가 없다고요. 이것저것을 갖춰야 되는 거죠. 뭐와 뭐를 갖춘다고요? 주택만이 아니라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와서요. 440쪽에 양과로 11번 부대시설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기 전에 양과로 11번 옆에다가요. 그러니까 뭐 그냥 설명입니다. 설명이니까 다 쓸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주택 단지가 지금 앞에 보셨던 게 주택과 그다음에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들어간다는 거였죠. 이것들을 골고루 세트로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읽기 전에 뜻은 뭐냐면 주택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게 되는 거죠. 30채 이상 많은 사람이 모여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집 사람 근데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옆집 사람과 같이 사니까 옆집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시라라고 하는 게 뭐고요? 복리시설인 거고요. 집을 아파트를 짓는데 5층 이상 아파트를 짓는데 목조 아파트는 보신 적 없잖아요. 나무로는 높이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짓는데 대부분 콘크리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을 콘크리트로 지었으니까 그 따라가는 콘크리트 그런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부대시설입니다. 따라서 부대시설에는 거기에서는 사람이 오래 어슬렁거리면 이상한 거예요. 먼저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시죠. 양과로 11번요. 부대시설, 방과 1번 부대시설. 부대시설이라 하면 주택에 딸린 표시요. 주택에 딸린 다음에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동그라미 1번. 뭐 그냥 그래도 그냥 쭉 표시하실까요? 주차장 표시요. 주차장. 관리사무소 표시요. 관리사무소. 담장 표시요.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표시요. 도로. 동그라미 2번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설비 표시요. 건축설비 등이 있습니다. 뭐 건축설비에 뭐 준하는 것으로 아니 뭐 동그라미 3번은 이것저것 더 있는데 그건 시행규칙이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고요. 다음에 방과로 2번 복리시설이 있죠. 복리시설 주택단지에 입주자 등 표시요.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 표시요.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항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다 표시요.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이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위에다가 상가 쓰시고요. 단지 내 상가가 있죠. 단지 내 상가 등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뭐 방과로 2번부터 보시면 이해가 쉽다고요. 복리시설, 옆집 사람들과 같이 행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시라고요. 복리시설입니다. 방과로 2번 복리시설에 동그라미 1번 어린이 놀이터 우리 집 애기만 놀아요? 옆집 애기도 같이 놀아요? 옆집 애기도 같이 놀죠. 단지 내 상가 나만 가서 두부 살 수 있어요? 옆집 사람도 와서 두부 사요? 옆집 사람도 와서 두부를 사죠. 유치원요. 옆집 애기들 같이 놀잖아요. 주민운동시설이요. 옛날에는 테니스장 요즘에는 뭐 배드민턴장과 조그만 운동기구 놓은 자리들이 있죠. 옆집 사람들 같이 운동하는 겁니다. 경로당 옆집 할아버지 옆집 할머니이죠. 그러니까 다 그냥 모면 됐어요. 옆집 사람이면 다 끝난 거라고요. 따로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올라가세요. 다시 올라가서 반과로 1번 부대시설 보시죠. 양과로 11번에 반과로 1번 부대시설. 동그라미 1번 주차장 있습니다. 어린이집이요. 오전 반 애들 지금 이제 집에 돌아올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시 반쯤 됐다고 치자고요. 오전 반 몇 시에 끝나요? 12시쯤 끝나. 아무튼 12시 반이라고 치죠. 12시 반입니다. 할머니요. 우리 손주는 오면은 그거 맛있게 먹게 해줘야지. 고구마 삶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요. 옆집 아줌마도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까지 어린이집 버스가 언제 오나 같이 이제 얘기 나누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주차장에 시커먼 잠바 입고 시커먼 모자 쓰고 시커먼 마스크 쓴 젊은 총각이 어슬렁 거리고 있어요. 할머니 마음 편하세요? 불편하죠. 좀 왜 저기서 어슬렁거리냐고요. 빨리 주차를 했으면 목적한 데로 가야지. 거기서 사람이 어슬렁거리면 이상한 거죠. 주차장이라고요. 관리사무소 넘어가고요. 담장이요. 단지에 담장이 있을 수 있는데 담장에 사람 붙어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도둑놈인 거죠. 그다음에 단지 안에 도로요.
도로에서 어슬렁거려도 그 주차장 어슬렁거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건축 설비가 있는데, 건축 설비 뭐 쓰실 것까지는 아니고 대표적으로 가로등 같은 게 있어요. 매민 줄, 매미예요. 왜 가로등에 붙어 있어요? 사람이. 다 이상한 거죠. 사람이 어슬렁거리면 이상한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예요. 관리사무소가 있죠. 관리사무소는 항상 사람은 계셔야 되잖아요. 밤에도 숙직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는 아닌 거죠. 됐죠? 됐어요. 그래서 결론, 그 언제라도 따로 쓰셔도 되고요. 관리부대 쓰시고요. 관리사무소는 무슨 시설이라고요? 부대시설이라고요. 전투부대, 지원부대, 보급부대 있듯이 관리부대도 있다고요.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이다. 끝. 됐어요. 나머지 갖고 틀릴 거 없어요. 그냥 관리사무소는 뭐라고요? 부대시설이다. 관리부대. 그거면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저 아래 다음 쪽 제일 아래 양괄호 12번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건축보유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은 뭐에 대비되는 거고요? 재건축에 대비되는 거죠. 재건축은 전부 철거하고 새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일부 철거하고 올리게 되죠. 근데 일부 철거, 일부니까 1%만 철거할 수도 있고, 조그만 인테리어 공사요. 99%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마포 주공 리모델링이요. 옛날 아파트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진행 중이요. 기둥 딱 4개 남아있다고요. 기둥 4개마저 걷어내면 뭐로 넘어가게 되고요? 재건축으로 가게 되죠. 기둥 4개 남겨두고 다시 올립니다. 그게 리모델링이라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어렵다고요. 보자고요. 지금 우리 8층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리모델링 한다고 보자고요. 한 20년 돼서 리모델링 한다고 봤을 때 기둥은 남겨놔야죠. 싹 걷어내고 새로 올리면 뭔 거고요? 재건축. 기둥을 남겨놔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큰 쇠망치로 깨요? 깰 수가 없죠. 이걸 깨면은 기둥에도 다 금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의 썰어내야 됩니다. 썰어내야지. 기둥을 살릴 거면요, 썰어내야죠. 쿵쿵 쳐서는 깰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다 걷어냈고요. 지금 이 기둥만 한 8개가 지금 남아있다고 치자고요. 8층 높이의 기둥 8개만 지금 남아있다고 보시자고요. 그리고 거기다 다시 붙여서 올립니다. 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워낙 지난주에 보셨던 정비사업의 주택 재건축 사업이 워낙 투기판으로 가니까, 리모델링도 좀 하시라. 리모델링은 지금 권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게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면요,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442쪽에 동그라미 1번 대수선 표시요. 대수선, 리모델링도 있는데 대수선에다가 10년 쓰시고요. 10년 지나야 대수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이요. 뭐 사용검사일 괄호 넘어가세요. 또는 사용승일부터 15년 표시요. 15년 꺽쇠 열고 한 줄, 두 줄 내려가세요. 는 그 연수로 한다. 다음에 이 경과 표시요. 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 표시요. 주거 전용 면적 괄호 넘어와서 의 30% 이내 표시요. 의 30% 이내 또 괄호 넘어와서요. 에서 증축 표시요. 증축하는 행위. 빈문장 빼고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표시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 괄호 있는 이하 세대수 증가형 표시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그 다음에 사선 긋고요.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괄호 있는 이하 수직 증축형 표시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안정한다. 개혁반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계층 표시요. 3계층을 위로 덧붙일 수가 있고,
니은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 층수가 14층 이하 표시요.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땡땡 2계층 표시요. 2계층을 더 붙일 수 있고 디귿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 표시요.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문장으로 읽어서는 뭐 참 복잡해 보입니다. 좀 뭐 고생이지만 쓰도록 하시죠. 리모델링에 대수선 리모델링과 증축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대수선은 몇 년 지나야 되고요. 아니지만 6줄 돼요. 10년 지나야 되고, 증축은 몇 년은 돼야 되고요. 15년은 돼야 되는데 면적 몇 배까지 증축을 한다고요? 30%요. 근데 퍼센트 그러니까 30%라고 이제 우리가 합니다만 또 프로라는 말은 그러니까 좀 이게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30% 귀찮으니까 그냥 1.3배요. 만제곱미터 있으면 13,000, 1.3배인 거죠. 그런데 증축에는 그냥 그렇게 면적 1.3배만 증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대수 15%니까 몇 배요? 1.15배까지 세대수를 늘릴 수도 있는 거죠. 일단 뭐 쓰고 다시 책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적 1.3배, 세대수 1.15배만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면적 1.3배, 세대수 1.15배에다가 3계층, 2계층까지 더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표시한 전체 그러니까 건축 당시 구조도 그거 빼고 나면 다 써놨죠. 지금 표시한 거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옮겨 썼다고요. 그것도 중복해서요. 대수선 리모델링과 증축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대수선, 그러니까 건물이 막 지금 낡아지고 있다고요. 뭔가 흔들거리고 있다고요. 방치하고 있으면 곧 무너질 거잖아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수선해서, 그러니까 몰탈도 조금 금강굿이 있으면 더 빗물 들어가고, 그 벌어지기 전에 몰탈 칠해서 그 시멘트요. 몰탈 칠해서 거기 이제 빗물이 안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고쳐 쓰는 게 뭐고요? 대수선. 증축은 건물 기둥 남겨두고 싹 털어내는 거죠. 한쪽 벽 남겨두기도 귀찮아져요. 많이 남기면 한쪽 벽이고 나머지 3개 벽을 다 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도형 아파트 있잖아요. 복도형 아파트 하루 종일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고 그 다음에 그 두 집마다 엘리베이터를 집어 넣으면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면적 몇 년 지나야 증축 리모델링 할 수 있고요. 15년 지나야 할 수 있고 면적 몇 배까지요? 1.3배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여기까지만 있었더니 안 한다고요. 리모델링 제도는 오래됐지만 주공에서 한 서너 건 빼고 나서는 잠실에서 2건, 쌍용에서 1건, 또 어디에서 1건요. 그거 말고는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면적 조금 늘어나서 몇 평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돈 다 내야죠. 한 3년 동안 나가서 살아야죠. 그러면 전셋집 2번은 돌려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고요. 애기들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으면 그것도 어순해지는 겁니다. 할 바에 그거 몇 평 늘어난다고요. 돈도 얼마 남지도 않아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도 하게 했고요. 세대수 증가형, 그래서 집을 늘리게 한다고요. 그러면 옛날 1000집이 살고 있었고 1000집이 새 아파트 들어가면서 150집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 150집을 일반에게 팔고 그 돈 갖고 조합원들이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벌충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집 채수도 늘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옛날 기둥을 놓고 쓰잖아요. 옛날 기둥에다가 올리는 거니까, 다시 붙여서 올리는 거니까 너무 많이 올라갈 수는 없다고요. 몇 개층까지만 올라가는 거고요. 3계층까지만 올라가는 거고, 옛날 아파트가 작았으면 14층 이하였으면 옛날 아파트 그 기둥도 작았겠죠. 그러니까 몇 개층까지만 붙이라고요. 2계층까지만 붙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옛날 기둥을 놔두고 붙여서 다시 쓰는 겁니다. 근데 옛날 기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걸 제대로 보기 위해서 썰어 보려고 하면 써는 순간 뭐로 넘어가게 돼요? 재건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기둥을 썰어 볼 수는 없다고요. 썰어 볼 수는 없으니까 옛날 그 기둥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구조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 간단합니다. 10년, 15년 한두 번 반복하시면 되고요. 10년, 15년. 다음에요. 그러니까 1.3배, 1.15배, 3계층, 2계층입니다. 그러니까 가루가 그런데요. 1.3배, 1.15배니까 큰 문제 안 돼요. 몇 번만 반복하시면 아시게 됩니다. 양괄호, 그렇고요. 양괄호 13번 09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 표시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 각구의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 표시요.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박스의 동그라미 1번.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6m 이상 폭으로 공구간 경계 표시요. 공구간 경계를 설정할 것. 뭐 기억부터 미음 다 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표시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당구장 표시.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 표시요.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 분할 표시요. 공구별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뭐 공구요. 뭐 이건 쓸 필요 없고요. 공사 구간도 있고, 그러니까 공사 구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부 고속도로예요. 400km를 한 방에 동시에 착공할 수는 없잖아요. 뭐 중국 애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래서 길 가다 보시면 무슨 고속도로 공사 현장이요. 무슨 고속도로 몇 공구 몇 구간 그런 거 이제 자주 보십니다. 끊어서 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사 구간으로 끊을 수도 있고 쭉 길쭉한 거는요. 넓주기는 그러니까 구역이라고 이제 그렇게 그냥 부르고 있을 뿐이라고요. 어디 600세대 단지가 있다고 치죠. 600세대 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600세대 단지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거기 계세요. 그러니까 공사가 한 번에 다 끝났다고요. 공사 한 번에 다 끝났고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에 다 입주하고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어린이 놀이터 그다음에 상가 등등 다 갖춰졌죠. 그래서 한 방에 싹 입주해서 개운하게 새 생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공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를 나눠서 한다는 거죠. 나눠서 해서 우선 그러니까 109, 209 나눠서 109만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109 사업에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입주를 하겠죠. 근데 단지 전 공사가 다 끝났어요? 아닌 거죠. 여기서는 지금 꿍꽝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어린 놀이터가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죠. 상가가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철근 파이프 저쪽으로 날아다니면 안 되니까 경계는 두라고요. 몇 미터요? 6m 경계는 둬라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생활이 불편해요? 좋아요? 불편하죠. 깐나리기요. 그러니까 봄날 엄마 젖 먹고 새근 잘 자고 있는데 여기서 꿍꽝 그런다고요. 깐나리기 깨서 앵앵 그러면 건설에서 뭐라 할 거예요? 내 이놈 깐나리기. 울지마 깐나리기. 우리 돈 벌어야지. 울지마. 그게 뭐예요? 공구이죠. 개론에서 배우시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 초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4분의 회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스테이크 썹니다. 스테이크요.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썬다고요.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써는데 한 사람당 한 8만 원씩 해요. 한 사람당 9만 원 잡자고요. 9만 원 합니다. 김밥 천국 3천 원짜리 그러니까 김밥을 먹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에서는요. 회전율을 따져봐야죠. 옆에서 끼강 뭐 바이올린 켜고 있고요. 그래서 저녁에 손님 5테이블 왔어요. 그걸로 하루 종일 끝. 그거 하고요. 그러니까 김밥 천국이요. 계속 돌아가는 거죠. 3,000원씩으로 해서 계속 3,000원 30테이블이면 9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계속 돌아가면 어디가 더 나아요? 이쪽이 훨씬 더 나은 거죠. 회전율이 더 중요하다고요. 얼마나 도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그 600세대 단지를 몇 세대로 끊어서 300세대로 끊어서 하는 거니까 자본이 빨리빨리 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설에서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사람들은 생활하기는 아주 불편한 거죠. 뭐 어디 뭐 가끔 그런 거 뉴스에서 자주 보시잖아요. 이제 뭐 단지 내에도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뭐 초등학교도 확보 안 된 채로 입주해서 애기들 한참 고생하네 그런 것들 자주 보시는 겁니다. 그런 쪽이죠. 자, 이런 용어 정의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44쪽 가시면 2장 주택의 건설 쪽에 가게 됩니다. 약속이 있었고 이제 집장사가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다 새로운 개념이라고요. 먼저 제1절 사업의 시행, 그러니까 제1관 주택건설 사업자 사업주체라고 있고 제1항 뭐 법조문에서는 그렇게 써져 있는데 제2항을 보시면 그러니까 등록사업주체요. 네모 1번 등록재산, 그러니까 양괄 1번, 양괄 2번까지 네모 1번을 다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괄 1번 그러니까 등록사업주체 괄호에 있는 등록사업자 표시하시고요. 등록사업자
보면 연간 표시요. 연간 단독주택 20호 표시요. 20호 공동주택 20세대 표시요. 20세대. 그 다음에 사선 긋고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사선 긋고요.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괄호 넘어와서 은 30세대 사선 긋고요. 그 다음에 이상 표시요.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표시요.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주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표시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방과 2번 비등록 사업 주체. 다음 각 사업 주체의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다. 표시요. 등록하지 아니한다.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1, 2, 3, 4, 5, 6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 다음에 4, 5, 6 따로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 2, 3 동그라미 1번 국가 표시요. 국가 지방 표시요. 지방 자치단체 동그라미 2번 한국토주택공사 표시요. 공사 동그라미 3번 지방공사 표시요. 공사 동그라미 4번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괄호에 있는 공익법인 표시요. 공익법인 끝에다가 봉사단체 쓰시고요. 그 사랑의 집 짓기 운동본부와 같은 이제 그런 봉사단체가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주택조합 표시요. 주택조합 동그라미 6번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괄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 표시요. 고용자 그러면 고용자 그 역시 주체주 끝에다가 사원 아파트 쓰시고요. 고용자가 짓는 그 사원 아파트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기 전에 먼저 좀 이거는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뭐 쓸 게 있고 그러니까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그러니까 국민에게 이러이러한 걸 잘 지키세요. 요거 하세요. 규제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허가도 있고 등록도 있고 그다음에 신고도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허가는 금지되어 있죠. 건축 지 맘대로 하면 돼요? 안 되죠. 무너지면 사람 다치잖아요. 허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정해진 요건에 다 맞으면 그 사람에게 뭘 내줘서요. 허가를 내줘서 그 금지를 풀어주는 거죠.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뭐고요? 허가입니다. 건축은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신고는 요건만 되면 그냥 하면 된다고요. 근데 뭐는 하라고요? 알려는 주라고요. 완전히 나 한다. 알려주고 가면 되는 거죠. 출생이요. 애기 태어난 거예요. 애기 태어나는 거 관청에 허가받고 애기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애기 태어나는데 애기 막 엄마 배가 부릅니다. 진통이 시작됐는데 애야 너 좀 지둘려. 가서 허가받고 와야 되니까 지둘려. 그거 아니잖아요. 애는 그냥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인구수라든지 이런 통계들을 위해서 또 세금을 위해서라도 관청에 알려는 주는 거죠. 동사무소에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출생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근데 등록은 뭐냐면 요건만 갖추면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할 수 있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요건을 갖췄으면 관청에게 뭘 하라고요? 등록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등록을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요건 자체가 그 뭐예요? 이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나하나 관청에서 다 검토를 하는 거라고요. 그런 거라면 여기 등록은 공인중개업 등록하는 거 있죠. 공인중개업 등록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잖아요. 법에 다 정해져 있고 시험 범위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갖추면 중개사 자격증 갖고 그 요건만 갖추면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금지가 아니에요. 이건 금지가 아니라 그냥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관청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라고요. 눈에 불을 켜고 관리하겠다고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혹시 못하면은 영업정지 경고를 주고 심하면은 영업정지를 때리고 아예 심하면 뭘 말소시켜서 등록을 말소시켜서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등록입니다. 그래서 등록은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사업 주체가 전부 그래서 7가지가 되는 거죠. 지금 책에 써진 대로 가면 반괄호 1번 등록 사업자 너 그냥 책 써진 그대로 가니까 쓰실 필요 없고요. 등록해야 된다. 근데 반괄호 1번 등록 사업자 본문 넷째 줄 누구한테 등록하라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한다.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그 아래에다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하겠다라는 뜻이죠. 공인중개업은 시, 군, 구에게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방 차원에서 시군구 차원에서 관리하겠다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도 저기 어딘가 써져 있을 텐데요. 학원도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음식점 중에서도 등록하는 곳들이 있죠.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 뭐요? 주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냉장고에 날짜 지난 거 하는지 안 하는지 가서 와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거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한다.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20만요? 연간 20만이라고요. 아까 여기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은 뭐였고요? 한 번에 30만. 남북 통일 전에 이쪽 숫자부터 통일시켜서 왔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아무튼요. 그러니까 한 번에 30만이고 여기는 연간 20만이죠. 연간 20만. 그 언저리에다 쓰시고요. 그러니까 본격적 집장사 하려면 그러니까 본격적인 집장사를 하려면 국가에 등록을 해야 된다. 집에서 팥죽 끓여서 애기한테 먹입니다. 국가에 등록해야 돼요? 아니죠. 음식점 내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팝니다. 등록해야죠. 그런 거죠. 그래서 본격적 집장사를 하려면 국가에 등록해야 된다.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인 거죠. 그리고 방과후 2번 등록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요. 등록하지 않는다가 1, 2, 3, 4, 5, 6이 있는 거였죠. 여기는 국가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연간 20만 이제 요 말뜻이요. 이런 것들이 다 귀찮긴 한데 보자고요. 그러니까 개똥이가 그러니까 어디에요? 그러니까 2017년 3월달에 세종 어디에다가 집을 15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15채 짓기 전에 승인 받나요? 승인은 한 번에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이죠. 승인 받지 않고 건축 허가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다면 그러니까 15채 처음 이제 집장사에 나서려고 해요. 그러면 국가에 등록해야 되나요? 아니죠. 연간 얼마 때요? 20 이상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2017년 9월 돼서 그러니까 세종 또 그 좀 떨어진 곳에다가 4채를 지으려고 합니다. 4채를 지으려면 승인 받나요? 승인은 뭐라고요? 한 덩어리가 30채 이상이요. 그런데 등록하나요? 아니죠. 등록은 어떻게 해요? 연간 20만이죠. 그러니까 겨울 동안 춥다고요. 겨울 추운데 무슨 집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고요. 스키 타러 놀러 댕겨야죠. 그러다가 2018년 돼서 그러니까 2월 달에 여기다 집을 한 채를 지으려고 합니다. 집 한 채를 지어요. 승인 받나요? 아니죠. 한 번에 30채 이상이요. 그러니까 등록하나요? 등록 안 했다가는 2년 이하 빵에 가시게 됩니다. 365일이요. 12월이죠. 회계년도 1년이 아니라고요. 회계년도 1년이면은 12월 달에 한참 지어야 되고 또 다음에 됐으니까 1월 달에 또 한참 지어야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연간이니까 1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연간 20을 하려면 인 거니까 20을 하려면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1년 동안 19채. 그러니까 1년 동안 19채. 무너지지 않게만 지으라고요. 알아서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1년 동안 20채 이상이면 본격적인 집장사니까 국가에 등록을 해야 된다. 국가의 관리를 받아라.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취지이고 여기가요. 그래서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30만. 그다음에 등록은 뭐고요? 연간 20만. 뭐 요것이 이제 좀 입에 붙으셔야죠. 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혀로 소리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30만, 연간 20만인 거고요. 뭐 등록해서요. 그러니까 뭐 이거 쓸 필요도 없고 써져 있으니까요. 국가, 지방, 국세 들어간 토주택 공사, 그러니까 지방세 들어간 지방공사 다 뭐예요? 그러니까 1, 2, 3 다 묶었고요. 앞이나 뒤에다가 여기가 다 공적 주체인 거죠.
공적 주체는 공적 목적으로 좋게 잘 하는 거니까 따로 국가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요. 공적 주체는 등록하지 않는 겁니다. 관청은 관청에 허가받지 않는다 한 발 더 나와서 여기서는 등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4번이 봉사단체라고요. 사랑이 집 짓기 운동본부라고 해서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들어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 대통령의 땅콩 빠다 대통령 있거든요. 그 땅콩 버터요. 지미 카터라고요. 막 앞니 막 이만큼 나오고 무슨 캐리커처 보면요. 그러니까 요즘 뭐 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가끔 뭐 뉴스에 나오는 게 뭐 화면에 사진에 나오는 게 이제는 뭐 완전 호백발 할아버지 살아 있는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돌아가셨으면 뉴스에 나왔겠죠. 어느 지붕에 올라가서 망치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봉사활동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가끔 이 얘기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헤비테트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헤비테트라고 해서 그냥 이게 헤비테트 한국 본부 이름이 사랑의 집 짓기 운동본부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집을 직접 지어주는 것까지는 게 돈이 없으니까 많이 못하고 봉사단체니까요. 가끔 이제 저녁 무슨 TV 프로그램에 한두 번 나왔었는데 저 시골에 할머니 집들 또 아니면 도시 외곽의 어느 집들 보면은 할머니도 그냥 뭐 치울 힘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쌓아두고 사시는 거죠. 또 전기들 보면 막 난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 짐 싹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지붕 다시 개량해주고 전기선 새로 갈아주고 하는 뭐 그런 경우들 가끔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런 이제 봉사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지금 누구라도요. 그 아이들 학교에 봉사 시간 채워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러니까 연락해서 정해진 날짜에 신청을 하고 저쪽에 이제 마침 이제 자리수가 되면 참석해서 봉사활동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도시락 자기가 싸갖고 가야죠. 교통편만 제공하고 그러니까 돈 하나도 안 줍니다. 도시락도 싸갖고 가야 되고요. 그럼 봉사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요. 국가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5번 주택조합은 이제 복잡한 얘기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자기 집 하겠다. 그걸 도와주겠다는 거고 6번 대한민국 경제발전 위해서 사원 아파트 짓는 거 좋은 일이죠.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모 2번 그러면 이 등록사업자 대한민국에서 집장 살려면 요것은 갖춰야 된다. 요것만 갖추면 누구라도 등록을 받아주는 거예요. 등록을 안 받아주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고요. 네모 2번 등록 기준과 결격 사유. 양괄 1번 등록 기준. 방과 1번 등록 요건. 세 줄 빼고요.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자본금 3억 원 표시요. 3억 원 이상. 괄호에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 원 표시요. 6억 원 이상. 동그라미 2번 주택건설 사업 경우에는 건축 분야 기술자 표시요. 기술자 1명 이상. 대조성 사업 경우에는 토목 분야 기술자 표시요. 기술자 1명 이상. 동그라미 3번 사무실 표시요. 사무실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숫자는 관계없고요. 그 7평짜리가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요것만 갖추면 누구라도 등록해서 집 장사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 요건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택시장이 그냥 그야말로 엄청 복잡하고 시끄러운 이유가 이 점에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돼 있고요. 그러니까 방과로 2번 등록 기준의 준용 X 하시고 다음 쪽 와서 양괄 2번 등록사업자 결격사유 X 하시고 네모 3번 등록 절차 X 하시고 네모 4번 등록사업자 시공기준 지문 딱 한 번 나왔고요. 지문 딱 한 개요. 다음 447쪽에 네모 5번 등록사업자에 대한 감독이 있는데 양괄 1번 등록 말소와 영업정지는 그냥 중개법에서 보신 그 수준이에요. 7번 보시죠. 등록을 하라는 이유가 관청에서 관리를 하겠다고요. 일을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어요. 잘못하면 너 잠깐 하지마. 뭐고요? 영업정지인 거죠. 그리고 아예 큰 잘못했다고요. 너는 이제 아예 못 튀어. 뭘 말소시켜버리고요. 등록을 말소시켜버리고 몇 년 동안은 반성의 시간을 가지라고 아예 등록도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등록을 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 말소되면 무서워요? 큰일 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등록이 말소돼서 예를 들면 2년간 등록을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큰일 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돈의 8촌 한 50명 다 있잖아요. 개똥이로 넣었다가 등록 말소되면 빨리 등록 말소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요. 등록 말소되면 그다음에 소똥이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그거 대비해서 쥐똥이 그다음에 닭똥이 해서 막 한 대여섯 명 다 깔려 있는 거죠. 등록 말소 갖고 무서워하는 업체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도 이런저런 규제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규제를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중개법 아시면 되는 거지 여기서는 초점 아닙니다. 지문 한 번 나왔으니까 뭐 X는 아니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다음 쪽 와서 448쪽 제일 아래 양괄호 2번 X 하시고, 그다음에 제2항 공동사업주체 지문 나온 적 거의 없습니다. 한두 번 나왔으니까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451쪽에 제2항 주택조합이 있는데 말이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 여기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1쪽에 제2항 주택조합이 있고요. 먼저 네모 1번 그러니까 주택조합의 성격. 그러니까 주택법은 그러니까 주택조합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며 표시요. 법인이 아니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일종이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다 쓸 수는 없고, 아무튼 대비되는 게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쓰는 걸 줄이자고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며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그 선 긋고요. 뭐가 있냐면 개발조합과 개발사업조합과 그러니까 정비사업조합이 있죠. 이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사익사업이요, 공익사업이요? 공익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하는데 인격도 없이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인격을 갖춰야 되는데 음경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인격을 주고요? 법인의 인격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주택조합은 그 어느 언저리다가요. 얘는 공익사업이요, 사익사업이요? 사익사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장사 집 팔아서 한 채에서 5억씩이요.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TV 토론에도 나오고요. 한 채에서 5억씩 가져가는 사익사업입니다. 사익사업이니까 여기는 법인 인격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민법에서 보시는 단독소유, 공동소유, 공동소유에 합유, 공유, 총유가 있죠. 그 중에 뭐 더 엄밀하게는 여기가 합자가 있지만은 이게 이제 총유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뭐 그 구분은 우리 시험 아니니까 그냥 그 합유, 총유에 해당하는 그 조합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니라고요. 초점은 공익사업과 사익사업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 전체에 조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개발사업, 공익사업이고 개발법이 있었잖아요. 정비법이 있었던 거였죠. 공익사업이고 얘는 사익사업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네모 2번 그러니까 주택조합의 종류가 있고요. 네모 2번 그 두 줄 빼고 표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표가 세 줄로 되어 있는데요. 세 줄에 여기가 좀 길군요. 여기가 더 길군요. 그러니까 지역 주택조합이 있고, 그러니까 직장 주택조합이 있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직장은 어디 쓸 자리가 아무튼 아래 걸 보고 쓰도록 하죠. 그러니까 뭐 그냥 쓰는 것보다 내용을 보고 쓰시는 게 낫습니다. 네모 3번요. 주택조합의 설립, 양괄 1번 조합의 설립, 반괄 1번 본문. 그러니까 만수의 구성원이 주택 괄호 넘어서요. 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괄호 넘어서요. 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그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뒷문장은 나중에 보시고 반괄 2번 설립신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표시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 표시요. 직장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표시요. 신고해야 된다. 그 첫째 줄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그 위하여 위에다가 괄호 열고 무주택 괄호 닫고 쓰시고요. 국민주택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게 무주택 서민들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 임무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를 보고 나니까 다시 그러면 여기서 이게 딱 구분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분이 좀 불명확하니까요. 그러니까 지역조합은 그러니까 위에다 쓰시죠. 인가받고 여기도 인가받고 여기도 인가받고 그러니까 인가를 받아서 만들어지는 조합들이 기본인데 여러 명 뜻을 모았다고요. 뜻을 모았으면
관청의 도장을 받아야 주택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직장조합에는 무슨 조합도 있다고요? 신고하는 조합도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 조합은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달리 보면 인가받는 지역조합, 인가받는 직장조합, 신고하는 직장조합, 그 다음에 인가받는 리모델링 조합,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뭐 그렇고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기본 취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신고 직장조합도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거니까 누가 참여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제 여기다 쓴 건 이거였고,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책에 451쪽에 네모 3번, 양괄호 1번, 방괄호 1번, 방괄호 2번, 방괄호 2번. 그러니까 국민주택 공급하기 위해서 직장조합은 신고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누구라고요? 무주택 인분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주택 자체가 무주택 인분에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조합은 요건이요. 예, 예. 그 한 장, 두 장 넘어와서요. 454쪽이요. 그러니까 454쪽에 네모 4번, 그러니까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 세 줄 빼고요. 양괄호 1번, 지역 표시요. 지역 주택조합. 방괄호 1번, 그러니까 그냥 제목에다 표시해도 좋겠네요. 무주택 표시요.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표시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이고, 방괄호 2번 동일한 지역에 6개월 이상 표시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일 것. 그 내용인데, 그런데 문장으로 다시 보시면 올라가세요. 양괄호 1번 지역주택조합, 방괄호 1번 본문,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바로 넘어가세요. 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 표시요. 소유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할 것. 그러니까 그 박스에 방괄호 1번이요. 그러니까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꺽쇠 한 줄, 두 줄 내려와세요.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표시요.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방괄호 1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안정하여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표시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방괄호 2번 지역주택조합, 그러니까 조합원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인 현재 법 2조 제11호 각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표시요.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여야 한다. 방괄호 3번은 나중에 보시고, 양괄호 3번 직장 표시요. 직장조합 역시 방괄호 1번 무주택 표시요.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표시요.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자일 것. 다음 쪽 하세요. 그러니까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은 위 양괄호 1, 반괄호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그게 지금 그 앞쪽에 양괄호 1, 반괄호 1 그 박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이거나 85 이하 그건 똑같다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양 454 네모사 양괄호 1, 반괄호 1의 그 박스와 똑같다고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455쪽 제일 위에 문장이요. 다만 뭐 국민주택 공급받기 표시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에 설립 신고 표시요. 신고하는 하고 설립하는 직장주택 조합의 경우에는 무주택 표시요. 무주택자에 한한다. 방괄호 2번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직장 표시요.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자일 것.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특특시 또는 군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표시요. 동일한, 그러니까 그 동일한 두째 줄에 있는 동일한 그 표시한 데다가 직장 쓰시고요. 동일한 국가기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동일한 법인이 뭐예요? 동일한 직장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양괄호 3번 리모델링 표시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 세 줄 빼고요. 박스에 동그라미 기억번 사업계획 승인 표시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표시요. 공동주택의 소유자.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번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 써주시고요. 30채 이상. 공동주택이니까 뭐 이제 법적인 표현으로는 3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뭐 니은번 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도 함께 리모델링 할 수 있고, 동그라미 디귿번 건축 허가 표시요.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표시요. 공동주택의 소유자. 출판요. 그러니까 30채,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30채 이상 건축 허가 뭐예요? 사업계획 승인 30채 이상이라고요. 건축 허가는 뭐예요? 이제 이하는 그 숫자를 포함하게 되고 미만이죠. 30 미만 쓰시고요. 30채 미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냥 이제 쭉 설명으로 할 거니까 그 다음은 뭐 이건 뭐 쓸기는 좀 어려워요. 좀 이것들을 좀 풀어서 얘기해 보죠. 그러니까 지역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조합 인가를 받아서 자기 집을 스스로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조합이요. 인가받는 직장조합이 있죠. 인가를 받고 스스로 주택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조합 중에 신고조합이 있죠. 신고조합은 건설하는 게 아니라고요. 뜻은 모을 수 있으나 돈을 모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남이 지은 싸고 탄탄한 집, 무슨 집이요? 국민주택을 공급받는다고요. 이 동네 어딘가에 어느 집장사가 국민주택을 짓는다고 치죠. 그러면 국민주택 받기 위해서 훨씬 싸게 나오니까요. 기다리는 사람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85만 가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85만 가구니까 그걸 사람 수로 따지면 한 뭐가 300만 명 가까이 되는 겁니다. 국민주택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세종에도 꽤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무주택이지만 여기 이 무주택 이분들은 대한민국 경제발전 위해서 공장 사무실에서 땀 흘려 일하는 무주택이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무주택이에요. 그러면 집장사가 여기에 1000세대 국민주택을 짓는다면 이쪽 직장 쪽에 먼저 일정 물량을 먼저 배분해 주고 나머지 갖고 통장 순서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집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남이 지은 싸고 탄탄한 집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거죠. 그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이 있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 만들려면 인가를 받는데 여기도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죠. 건설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아까 보셨던 게 10년 지나면 뭐 할 수 있었고요. 대수선. 15년 지나면 뭐 할 수 있고요. 증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여기가 초점인 거였어요. 집 없는 서민들이 그것도 여기도 무주택 85 이하 뭐 얼마 거주 무주택 85 이하 무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자기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 이게 이제 주택조합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였는데 근데 찌그만 집 가진 사람들도 나도 끼워줘. 너는 집 있잖아. 나 찌그만 집 얼마 85 이하 그러면 너도 끼워줄게. 그래서 이 사람도 끼워지게 된 거죠. 집 없는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이 국민주택을 기다리는데 국민주택 한도 끝도 없이 안 나온다고요. 몇 채 겨우 짓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요. 그 다음에 집장사가 파는 집을 살리니까 그냥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한 채에서 5억, 2억도 안 들어가는 아파트를 7억 주고 들어가야 돼요. 신문에 다 나와 있다고요. 그래도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7억 주고 사면은 곧 7억 5천 8억이 되니까 그걸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7억을 마련할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집 모여서 자기 집 지으면 그렇게 누가 중간에 빼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대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자기 집 짓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직장조합의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여기도 있나요? 뭐 요즘에는 많지 않은데 옛날에 무슨 공무원 아파트, 무슨 군인 아파트, 또 아니면 금융회사 다니는 은행 직원들 아파트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직장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할 수 있고 이제 신문에 주로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 직장에 자체 뭐 재력이 있고 아무튼 그 딱 정해져 있으니까 신문에 무슨 문제가 나오고 뭐 시끄러워지는 곳들은 다 대부분 어디고요? 이제 지역조합인 거죠. 여기는 아까 보셨듯이 인격이 없다고요. 인격이 없으니까 이러저러한 불안한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제도의 원래 취지는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자기 집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 찌그만 집 가진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 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발전 공장 사무실 땀 흘려 일하는 분에게 국민주택 먼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 여기는 지금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집 소유자잖아요. 공동주택 소유자입니다. 집 있는 사람들이 집이 그렇게 답답해서요. 돈 얼마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러 사람이 모였다라고 해서 조합에 넣어놓은 거죠. 이상들이 있고, 여기까지만 좀 우선은 구분하시고, 그러니까 사업주택조합에 대한 기타 내용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고요. 459쪽에 이관 사업계획 승인 절차로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